오늘 아침에 늘 하듯이 시범 강의를 했습니다. 근데 뭐 시범 강의라 해가지고 막 앞에 나와서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학원은 그냥 앉아서 학생들을 어떻게 발표를 시키며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수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마다 돌아가면서 앉아서 일어서지 않고 앉아서 해석하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뭐 그런 시간들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제 동료 강사 분께서는 그게 좀 부담스러우셨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하기 싫어 하셨습니다. 근데 뭐 원장님께서 같이 살아남으려면 가르치는 게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오늘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그만해도 괜찮겠죠?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아마 제 생각에 원장님께서도 그 시간을 본인 업무하는데 이제 더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 어, 이제 그 시간은 강의를 하지 않고 회의를 하거나 뭐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. 그래서 떻게 강의를 하는지 보여드렸는데 원장님께서 좀 괜찮게 보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어, 좀 거만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원장님께서 지도해 주신 그런 그 포인트 부분들은 제가 전에 있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익혔던 그런 들이었는데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집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어, 내가 느꼈던 거를 원장님께서도 학원을 운영하면서 느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뭐 이런 포인트들은 어,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시간 동안에 저는 뭐 원래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동료 강사님께서도 아마 그걸 듣고 음, 좀 괜찮은 포인트를 잡으셨기를 바랍니다. 네, 아마 그렇게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제일 마지막 수업에 중학교 2학년, 그러니까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, 4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 수업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수업에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치면은 그걸 챗GPT로 다 찍어서 답을 써놓는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습니다. 분위기도 잘 안 잡히고. 그래서 어, 저는 그 수업이 정말 좀 싫습니다. 공부를 하겠다 하고 오는 학생들을 봐주기도 버거운데 왜냐면 한 명 한 명 봐줄 수가 없으니까 인원이 좀 많거든요. 근데 막 앞에서 떠들고 뒤에서 뺏기고 있고 뭐 중간에 있는 애들 휴대폰 하고 있고 이러면 아주 엉망진창으로 수업이 진행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분위기가 엉망진창이면은 아무리 강의를 잘하는 1타 강사를 갖다 놓더라도 뭘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다음부터 그 수업은 분위기를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. 일단 분위기가 안정이 돼야 뭔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, 그래서 분위기를 잡고 일단 근데 그냥 무턱대고 분위기를 잡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지금 분위기를 잡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
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금요일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통합을 해서 수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쓰는 교재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 전체가 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없습니다. 그게 제일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생각해서 금요일을 다 같이 한 교재를 쓸 수 있도록 해보는 그런 방안을 이번 주말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뭐라 해야 될까? 잘 합니다. 근데 아주 세세한 구체적인 아니지 좀 더 깊게 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미 뭔가 영어는 좀 내가 잘한다 이런 마인드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단어를 그렇게 외우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섞여 있습니다. 이 학원이 망할 수가 없는 게 AI가 못하는 일일이 케어해주는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더 공부를 하게끔 그런 푸시를 넣는 역할을 AI가 못합니다. 물론 AI가 형체가 있어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로봇 같은 게 있으면 모를까. 그게 아니고서야 그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막 엄청 화를 내면은 퇴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좀 더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하게 되면서 본인의 실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걸 인지하는 순간 그 학생들은 푸시해야 하는 그 압박 강도가 점점 낮아집니다. 낮아지고 본인이 스스로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올려주는 게 학원의 순기능이라 생각합니다. 뭐 알려주는 거야. 학교에서도 알려주고 뭐 인터넷 강의에서도 알려주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습니다. 학원의 경쟁력은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하게끔 앉혀놓냐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정말 저도 그런 학생들 한 명 한 명 상대하기가 너무 싫습니다.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딜 갖다 놔도 잘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학원의 포커스는 그런 공부 잘하는 학생들보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더 둬야 됩니다. 그게 소문이 나서 공부 안 하는 학생들,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보다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? 그리고 학원 있는 이유도 그런 공부를 학원에서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 라는 생각이 집에 오면 듭니다. 학원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학원에 있으면 머리로 아는 거랑 다르게 잘하는 학생들을 더 이끌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.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을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막 뭐라 그러고 하면은 힘이 빠지거든요.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건 재미도 있고 호흡도 맞춰지면서 흥미도 느끼고 이러다 보니 약간 본능적으로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 에너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보단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쪽에 1% 또는 2% 정도 더 신경을 써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초등부 학생들은 어머니들께서 성적을 뭐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없으니까 결과물을 봐야 되는데 시험이 없으니 채점을 잘 해서 단톡방에 올려주거나 아니면 책을 놓고 가서
숙제를 못할 경우에 책을 공부해야 될 부분을 찍어서 올려주는 것 같은 그런 세세한 케어가 부모님 마음에 점수를 따기 쉽다는 얘기를 원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해주시더라고요. 네. 아무튼 내일부터 이제 주 6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토요일에 출근하는 시간이 전에 있던 직장보다 훨씬 적습니다. 그나마 다행이죠.